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심장혈관흉부외과 신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뽑은 주제는 하지 정맥류의 원인, 그다음에 증상, 또 자가 진단, 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성호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가장 주 진료 과목은 하지 정맥류하고 투석혈관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전체 인구의 한 15에서 20%, 그럼 우리가 5천만 명이면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하지 정맥류로 많이 고생을 하십니다. 저희 혈관 전문 의사로서 과연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정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튀어나온 것으로 알고 있죠. 정확한 명칭은 만성 정맥 부전입니다. 정맥의 역류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부하가 걸려서 거기에 따른 증상이 발현되는 질환이 하지 정맥류입니다. 다리에서 정맥에서 피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면은 중력 방향에 의해서 거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보통 한 5cm에서 10cm의 정맥의 판막이 있는데 판막이 닫혀서 정맥의 역류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 판막이 망가졌을 경우는 피가 아래로 다 내려가 버리겠죠. 정맥 안에는 영양분도 없고 산소도 없습니다. 그런 피가 하지에 축적이 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마라톤 오래 뛰게 되면 다리가 많이 저리고 불편하죠. 그리고 다리가 붓고 그런 하지 부종, 다리 부종과 또 종아리가 뺑뺑하게 붓거나 팽만감을 느끼고 그렇게 다리가 그 정맥이 많이 그 혈류가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밤에 주무실 때 우리가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하는데 쥐가 많이 납니다. 그 밖에 더 심해지면은 다리가 피부가 변색이 되고 심하면 궤양까지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는 간과하지 마시고 적절한 하지 정맥류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양친 부모일 경우가 만약 하지 정맥류가 있다. 그러면 자녀분에게 한 80에서 90% 정도 유전이 되고 부모 중에 한쪽에서 만약에 하지 정맥류가 있으면 한 50% 정도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종아리 팽만감, 또 야간다리 경련, 다리가 굉장히 무겁고 힘들다. 또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지 정맥류라고 해서 혈관이 튀어나온 경우만 정맥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혈관이 확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경우를 잠복성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가 보통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 또 여성들한테 많이 빈도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 치료 방법은 보존적 치료부터 있겠죠. 보존적 치료는 약물요법. 네, 두 번째 압박 스타킹.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체중 감량을 권유를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존적 치료가 안 될 경우는 이제 침습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치료는 수술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발거술 또는 국소적인 정맥 제거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성 치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비열성 치료. 초음파를 보면은 환자마다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는 수술과 시술을 복합적으로 한 번에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 하이브리드 수술과 시술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하는 게 비용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여러 번 나눠서 시술이나 수술하는 것보다 한 번에 했을 경우 훨씬 더 비용적인 절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얘기는 이런 수술과 시술이 끝난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통 주 복제정맥 말고 곁가지 복제정맥에서도 우리가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데는 우리가 수술 중후 또는 마지막에 혈관 개선을 위해서 경화 치료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조금 회복 기간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에다가 상처를 내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혈관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거한 후에 피부가 아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마도 치료받는 시기는 한 열흘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전 회복하는 시간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시간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하겠고요. 또 시술은 열성 치료하고 비열성 치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열성 치료의 레이저 치료하고 고주파 치료일 경우는 한 3주 정도 무거운 어떤 짐을 듣거나 아주 과격한 운동을 피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한 달 정도 우리가 스타킹 착용을 권유합니다. 그게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를 한 바가 있지만은 통증 감소와 재발률 감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스타킹 신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비열성 치료가 있겠죠. 비열성 치료에 베나실 치료, 또 기계 화학적 정맥 폐쇄술이 있는데 특히 베나실 같은 경우는 열성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압박 스타킹을 권유하지 않은 장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 선택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계 화학적 정맥 폐쇄술은 압박 스타킹을 조금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한 1, 2주 정도. 여기서는 또 신경 손상이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열성 치료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혈전증 발생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념해서 환자 선택을 해서 시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늘 하지정맥류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채널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십시오. 제가 댓글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심장혈관흉내과 신성호 원장이었고요. 저희 혈관명의 신성호 TV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혈관명의 신성호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